네, 계속해서 이번 시간에는 대분항의 정리, 노턴의 정리, 밀만의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분항의 정리 혹은 태분항의 정리라고 합니다. 볼게요. 대분항 정리인데 얘는 결과적으로 전압원 플러스 직렬 임피던스, 직렬 저항은 직렬 임피던스로 나타내는 방법이 대분항의 정리입니다. 대분항의 정리를 하기 전에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1장에서 출제될 만한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예요. 보세요. 100V라고 합니다. 100V를 가고요. 여기 2옴, 그 다음에 여기 3옴, 예. 그 다음에 여기 뭐 1옴, 그 다음에 여기에 1000옴이라 할게요. 1000옴. 1000옴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한번 구해봅니다. 구해볼게요. 일단 100V를 인가했는데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뒷부분부터 정리해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1000옴과 1옴이 직렬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합성 저항은 1001옴입니다. 1001옴. 그럼 그 1001옴과 전류가 분배되죠. 1001옴과 3옴이 병렬입니다. 그러면 여기 전체의 저항은 얼마요? 3옴 플러스 1001분의 3옴 곱하기 1001하면 1004분의 3003이요. 그럼 약 얼마 얘는? 약 3옴이죠. 약 3옴입니다. 즉, 이 저항이 굉장히 크니까 이 전체 저항이 얘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거요. 만약에 얘가 1옴이요. 그 다음에 얘가 무한대입니다. 그 합성저항 얼마냐? 합성저항 얼마냐? 병렬이니까 1 플러스 무한대분의 1 곱하기 무한대 하면 얼마요? 무한대 100만, 1000만, 1억 이렇게 엄청 큰 숫자죠. 그가 분의 무한대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얘는 1입니다. 1.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와 병렬로 연결되면은 얘는 무시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100V 가했죠. 그러면 여기 2V에 얼마요? 100 곱하기 3이니까 2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100 하면 얘는 얼마? 40V. 여기는 60V 걸리죠. 60V. 즉 60V입니다. 그 60V가 1옴과 1000옴의 직렬에 분배를 되는데 당연히 여기 얼마요? 여기는 60 곱하기 1000 플러스 1분의 1000이니까 여기 거의 60V가 걸리게 됩니다. 60V가 걸리게 돼요. 즉, 이 저항이 굉장히 클 때 혹은 개방되었을 때 중요한 건 이전압이나 같다는 겁니다. 대분항 등가 회로에서 대분항 정리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내용이에요. 즉, 기억해 주세요. 이전압이나 같다. 네. 그래서 대분항 정리를 한번 봅니다. 말은 저번 시간에 중첩의 원리처럼 어렵습니다. 읽어볼게요. 임의의 회로망에 대한 개방 단자 전압이 VAB, 부하측 개방 단자 AB에서 회로망 쪽으로 본 내부의 합성 임피던스가 Z0인 경우의 회로는 개방 단자 전압 VAB의 내부 합성 임피던스 Z0가 부하 임피던스 ZL과 직렬로 연결된 회로와 같다 했을 때 VTH가 개방 단자 AB 간의 전압, RTH가 전압은 단락 전류와 개방 상태에서 구한 내부 합성 임피던스입니다. 대분항 등가 임피던스라는 거예요. 어렵죠?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분항 등가 변화는 뭐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기 내부의 임피던스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고 여기에 이렇게 부하를 연결하는 겁니다. 부하 아래를 연결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런 복잡한 회로에 부하를 연결할 때 이 내부 이 부분은 있죠. 이 부분을 하나의 간단한 회로로 나타냅니다. 어떻게? 얘를 전압원 하나, 그 다음에 직렬 임피던스 하나, 이렇게 나타내고 여기에 부하 저항 아래를 연결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전압을 우리가 대분황 등가 전압 VTH,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대분황 등가 저항 혹은 대분황 등가 임피던스 RTH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회로는 모든 회로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주어지는 회로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이 회로는 같아요. 대분황 등가 변화하면 결국은 이 회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 이 회로에서 VTH와 RTH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분황 등가 변화 이런 말이 나오면 얘는 다른 것들이 주어지지만 이 회로는 결론적으로 어떤 대분황 문제든지 같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 회로 그려놓고 VTH와 RTH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하를 연결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교재를 한번 볼게요. 이 단자를 우리가 AB라고 할게요. AB라고 하면 보세요. 임의의 회로망에 대한 개방 단자 전압의 VAB, 우리가 부하를 연결하려면 이 개방된 회로에 부하를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방 단자 전압 VAB라는 것은 부하를 연결하는 단자 AB 사이에 이 전압이 있죠. 이 전압을 VAB라고 합니다. 부하측 개방 단자 AB에서 회로망 쪽으로 본 내부 합성 임피던스가 Z0인 경우, 얘는 뭐냐, 부하측 개방 단자 AB에서 저번 시간에 했지만 우리가 그 임피던스를 정의할 때 여기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회로망 쪽으로 본 내부 합성 임피던스는 뭐다? 1번이냐 2번이냐? 2번. 즉 부하 쪽에서 이런 식으로 바라본 저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원 쪽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고요. 이런 임피던스 Z0인 경우 회로는 개방 단자 전압 VAB에 내부 합성 임피던스 Z0가 이렇게 바라본 임피던스가 Z0가 했을 때 부하 임피던스 Z1과 직렬로 연결된 회로 같다. 무슨 말이냐면 VTH가 앞에서 말한 VAB입니다. VAB예요. 그 다음에 RTH가 교재에서 말한 Z0입니다. 이렇게 VTH와 Z0를 구한다는 것인데, 지금도 말로만 하니까 어렵죠. 예를 들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풀어봅니다. 어때요? 얘도 대분황 등가로도 어려운 것은 출제하시는 분들이 양심상 잘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부하를 연결한다고 할게요. 얘가 10V, 3옴에 2옴. 그 다음에 제가 한 1.8 옴이라 합니다. 이것을 대분황 등가 변화한다고 해요. 그러면 대분황 등가 변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회로는 다르지만 대분한 등가 변환 회로의 결과는 같다 그랬죠. 이런 VTH에 RTH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고 여기서 뭐 한다? VTH와 RTH 구하면 됩니다. VTH 어떻게 하느냐? 뭐 우리가 부하를 이렇게 연결할 때 부하 부분의 전압 이게 VTH예요. VTH입니다. 그 다음에 RTH는 뭐다? 이쪽에서 바라본 저항을 RTH 대분항 RTH. 그러면 VTH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 보세요. 원래 대분항은 이렇게 개방시켜 놓고 이 부분을 개방시켜 놓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인데 개방시켰을 때 이 저항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 여기에 걸린 전압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대분한 등가 전압은 여기에 걸린 전압을 구하는 것이 맞는데 이 부분을 개방시켰을 때 이 부분의 저항이 굉장히 크게 되고 그 저항이 큰 상태에서 여기에 걸린 전압은 여기 걸린 전압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압 구하면 돼요. 얼마? 그러면 이 부분에 걸린 전압이니까 이 부분 무시하고요. 어떻게? 3구 2니까 3 플러스 2분의 여기 걸린 전압은 2 곱하기 전체 전압 10이죠. 얼마? 4V입니다. 4V. 즉 대분한 등가 전압은 4V. 4V. RTH 구해볼게요. RTH 구할 때는 중요한 것이 이쪽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전원에서 바라봤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원에서 바라봤다면은 3옴과 2옴 1.8옴이 병렬된 거죠. 만약에 전원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3 플러스 2 플러스 1.8분의 2 곱하기 1.8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대분항 등가저항은 부하 쪽에서 바라보면 이렇게죠. 그때 또 중요한 게 뭐냐? 전압원은 어떻게 해결해요? 전압원은 뭐요? 저번 시간에 했죠? 중요한 거 했죠? 전압원은 단락시킵니다. 단락시켜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1.8옴과 2옴, 3옴의 병렬 연결이 직렬 연결된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1.8옴 직렬에 2옴, 3옴 병렬이요. 2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3 하니까 3옴이 되죠. 3옴. 그래서 RTH는 3옴.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대분항 등가 변환할 때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아니고 이런 거요. 대분한 등가 변환할 때 이 회로 자체는 정해진 것인데 그때 대분한 등가 전압은 개방시켜 놓고 개방 단자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고요. 대분한 등가 저항은 부하 쪽에서 전원을 바라본 그때 임피던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방법 있죠. 교재에 있는 그 대분한 등가 변환하는 방법은 이 문제로 제가 대체를 하도록 할게요. 네. 이론적인 부분인데 이론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이렇게 문제로 풀어보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네. 그 다음에 노튼 정리인데 노트는 대분항의 반대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전압을 공급하는데 내부 임피던스가 0인 것이 이상적이죠. 노트는 반대로 가면 어떻게? 전류원. 얘는 내부 임피던스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 다음에 대분항은 직렬 임피던스, 전압원과 직렬 임피던스의 연결이었는데 노트는 뭐다? 전류원과 병렬 어드미턴스요.
병렬로 연결된 거.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전압을 구할 때, 대분항 정리해서 전압을 구할 때는 개방시켜 놓고 개방 단자 전압을 구했죠. 그럼 전류원을 구할 때는 반대로 어떻게 돼요? 단락시켜 놓고 단락 전류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부하를 연결합니다. 2, 3, 5예요. 5라고 할 때, 이렇게 할게요. 3하고 6이에요. 3하고 6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4V. 그러면 노튼 등가회로는요, 폼은 결정된 겁니다. 어떻게? 전류원과 병렬 어드미턴스입니다. 병렬. 어떻게?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고 여기에 부하를 연결한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IN이라고 합니다. 노튼 전류라고 해서 IN.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RN, 노튼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럼 볼게요. 노튼 전류는 어떻게 구하느냐? 뭐라 그랬죠? 전압은 구했을 때는 개방시켜 놓고 했었죠. 전류원 구할 때는 어떻게? 단락 하는 거야. 단락하고 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노튼 전류입니다. 단락하고 나서 여기 흐르는 전류가 노튼 전류예요. 대분항은 뭐다? 개방시켜 놓고 여기 걸린 전압이 대분항 등가 전압. 단락시켜 놓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노튼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 구해볼게요. 어떻게 돼요? 보세요. 3옴, 6옴이 병렬이죠. 이 전류 구할 때는 1장에서 배운 그거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3옴, 6옴 병렬이니까 3 플러스 6분의 3 곱하기 6 하면 2옴이에요. 2옴. 그 2옴과 2옴이 직렬이죠. 합성 저항은 4옴.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요? 전체 전류 4옴에 4V니까 얼마? 1A가 여기 흐르고 1A가 그대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여기 흐르는 전류죠. 여기 흐르는 전류가 여기 흐르는 전류 얼마? 3 플러스 노튼 전류 3 플러스 6분의 얼마요?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얘를 곱합니다. 3 곱하기 전체 전류 하니까 9분의 3은 0.33A. 즉 노튼 전류는 0.33A가 된다. 그 다음에 대분화 저항과 마찬가지로 노튼 저항은 있죠. 구하는 방법 동일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하는데 대분항 저항은 직렬로 연결시켰고 노튼 저항은 병렬로 연결시킨 겁니다. 구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어떻게? 아래는 이쪽에서 바로 본 거, 이쪽에서. 그러면 이게 아니고 이거 6옴과 2옴, 3옴이 병렬이죠. 2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3 하면 이점이니까 7.25. 그래서 노튼 저항은 7.25옴이 된다. 이렇게 노튼 등가 변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교재에 있는 것 있죠. 이 문제로 대체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교재 내용 한번 참고해 보시면 잘 정리해 주시면은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약간 교재 표현들이 다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고 문제 이렇게 풀었다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저번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압원과 직렬 임피던스를 전류원과 병렬 어드미턴스로 바꿉니다. 이게 뭐예요? 이상적인 전압원 할 때 내부 저항이 직렬이었습니다. 전압원과 직렬이 있는 것을 이상적인 전류원 할 때 전류원과 병렬 저항으로 이렇게 바꿨던 거 기억나시죠? 저번 시간에 했었습니다. 전압원은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고 전류원은 이렇게 병렬로 연결했었습니다. 이렇게 두 회로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시험에 실제로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10V에 이옴이라고 합니다. 얘를 노튼 등가 변화 시킬 수가 있겠죠. 노튼 등가 변화는 결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봅니다? 노튼 등가 변화 하면 노튼 전류 어떻게 돼요? 단락시켜 놓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노튼 전류죠. 그럼 노선 전류 얼마예요? 단락시켜 여기 흐르는 전류 10V 2옴이니까 얼마? 노선 전류는 5A입니다. 5A. 그 다음에 노튼 저항은 어떻게 돼요? 노튼 저항, 노튼 어드미턴스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서 바라본 겁니다. 근데 전압은 단락시켰죠? 전압은 단락시킬 때 이쪽에서 바라보면 얼마? 저항 2밖에 없죠? 저항은 2가 됩니다. 2. 그럼 얘를 다시 대분항으로 변화시켜 볼까? 대분항 변화시키면 어떻게? 대분항 등가 전압은 개방시켜 놓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있는데 지금 여기 걸린 전압은 여기 걸린 전압과 똑같죠? 여기 걸린 전압은 여기 걸린 전압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개방시켜서 놨으니까 5A가 전부 이렇게 흐르겠죠? 5A 여기 흐르면 걸린 전압 얼마요? 2옴에 5A니까 여기 걸리는 대분항 등가 전압은 10V. 그 다음에 요것도 중요합니다. 대분항 등가 저항은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바라본 건데 얘 전류원이죠? 전류원 어떻게 해요? 전류원은 개방시킵니다. 개방시키니까 얘는 거슬립니다. 어떻게?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단락시키는 분이 만들었어요. 전압원처럼 단락시키는 분이 많은데 전류원이기 때문에 개방시킵니다. 어떻게? 떼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바라본 저항 얼마밖에 없어요. 이쪽에서 바라본 전체 저항은 2옴이죠. 2옴. 그래서 이 회로를 노튼으로 변화시켰다가 그것을 대분항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같죠? 처음에 회로와 나중 회로가 같죠? 이렇게 자유자재로 변화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하지만 이러한 10V의 이옴이 전압원과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전류원과 병렬, 즉 어드미턴스를 바꿨을 때 어떻게 된다? 5A와 2옴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분항과 노턴을 적절히 사용하면은 복잡한 회로를 풀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조금 응용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풀이 부분에서 확인을 하시도록 하죠. 네, 이렇게 대분항과 노턴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밀만의 정리입니다. 밀만의 정리는 우리가 부득이하게 병렬에서 전압이 다를 경우에 전체 전압을 한번 구해봅니다. 보세요.
밀만 정리인데 제가 저번 시간에 그렇게 했죠. 전화번호는 직렬로 연결해서 사용하고 병렬로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전류원은 병렬로 연결해서 사용하고 직렬로 연결해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근데 건전지 같은 거 우리가 병렬로도 사용하죠.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때 전체 전압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니다. 보세요. 공식이 간단해요. 전압은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입니다. 맞죠? 전압은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요. 근데 임피던스는 어드미턴스분의 1이죠. 어드미턴스분의 1입니다. 근데 얘가 많으면 어드미턴스는 Y1 플러스 Y2 플러스 Y3 이렇게 되고요. 전류는 어떻게 돼요? 전류는 Y1에 V1. 전류는 Y1 V1이죠. Y2 V2. Y3 V3. 이렇게 됩니다. 맞죠? I는 Z분의 V니까 얼마? Y 곱하기 전압. 많으면은요. 근데 Y라 하지 않고요. 임피던스라면 어떻게 돼요? Y1은 Z1분의 1, Z2분의 1, Z3분의 1 이렇게 하고요. 얼마? 얘는 얼마? Z1분의 V1, Z2분의 V2, Z3분의 V3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네. 교재식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죠. 우리가 전압은 내부 임피던스가 Z1이고요. 얘가 E1입니다. E1이고 부득이하게 얘들을 몇 개를 병렬로 연결합니다. 얘는 Z2고 E2 얘는 Z3고 E3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뭐다? 전체의 전압 VAB 이렇게 하면 VAB는 얘를 공식으로 외우려고 하면 어렵죠. 공식으로 외우려고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VAB는 뭐다? 전체 전류 곱하기 전체 임피던스입니다. 전체 전류 곱하기 전체 임피던스고 전체 임피던스는 병렬로 연결됐기 때문에 병렬로 연결됐을 때는 어드미턴스로 계산하는 게 더 편하다 그랬죠. 어드미턴스분의 전류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전류를 전체 전류 했을 때 I1, I2, I3라고 하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전체 어드미턴스분의 전체 전류인데 I1 플러스 I2 플러스 I3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어드미턴스는 뭐 Z1, Z2, Z3가 병렬로 연결됐으니까 Z1분의 1 플러스 Z2분의 1 플러스 Z3분의 1 I1, I2, I3 얘는 어떻게 해요? I1, I2, I3는 Z1분의 2와 Z2분의 2, Z3분의 E3 해서 이런 방법으로 전압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얘는 일종의 노튼 등관이에요. 보세요. 전압원과 임피던스, 전압원과 직렬 임피던스를 교재에 있는 그거 보세요. 전류원과 병렬 어드미턴스로 나타냈죠. 교재에 있는 이 그림은 전압원과 직렬 임피던스인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전류원과 병렬 어드미턴스로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외우지 마시고 이 과정 있죠? 과정. 예. 과정하면 이해하시면 실제 문제 풀이해서 요것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극성은 잘 보셔야 돼요. 극성이 만약에 전류 방향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러한 전류 방향은 빼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요거 쫙 정리해 주시면 돼요. 외우지 마시고
한번 이해해 보세요. 예. 이거 한두 번 연습해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 몇 번 풀어 보시면 이 밀만의 정리는 그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거 전원이 많으니까 뭐 중첩으로 풀어도 물론 됩니다. 근데 전원이 많기 때문에 더 귀찮아지죠. 그래서 이런 것 밀만으로 해주시면 더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쌍대회로입니다. 쌍대회로는 말 문제로 나와요. 쌍대회로가 뭐냐면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반대,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의 반대는 전류원이죠. 저항분의 1은 컨덕턴스. 인덕턴스는 뭐다? 예, 인덕턴스는 인덕턴스는 카파시턴스고요. 리액턴스 분의 1 서셉턴스가 되죠. 그다음에 직렬회로는 반대 개념이 병렬회로. 개방회로, 개방되었다 반대 단락회로. 키르요프의 전압법칙 반대 전류법칙. 그 다음에 대분항의 정리는 노튼 정리와 쌍대회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반대 개념으로 다가가시면은 크게 쌍대회로 문제는 어렵지가 않을 거고요. 말 문제 나오니까 이렇게 쌍대회로가 출제되면은 반드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에 강해요. 전기 자격증 다산 에듀